제2장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이해 제1절 클라우드 모델 이번 절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분하는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베리 소신스키의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블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서비스 모델과 구성 방식에 따른 배치 모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인프라의 어느 계층까지 서비스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모델로 크게 IaaS, SaaS, PaaS로 구분됩니다. 교재의 피라미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그림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IaaS에서는 많은 것들을 컨트롤 혹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며 PaaS와 SaaS로 올라갈수록 컨트롤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이어서 모델별 서비스 제공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IaaS는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운영체제 일부를 공급자가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위에 운영체제 일부와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 애플리케이를 직접 설치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PaaS는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범위가 런타임까지로 확대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만 배포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는 네트워킹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영역이 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서 앱 구축 과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IT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구성, 서버 도입, 운영체제 설치, 미들웨어 설치 등을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환경 일부만 구축하거나 혹은 이미 구축 완료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제공받기 때문에 구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모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교재의 그림과 같이 컨테이너 관점의 카스와 기능을 중심 관점의 파스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어 서비스의 약자로 인프라 관점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IaaS는 가상머신, 디스크, 네트워크, 방화벽 등이 제공 범위이며 대표적인 IaaS로 오픈스택이 있습니다. 카스는 컨테이너 애즈어 서비스의 약자로 컨테이너 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IaaS는 가상머신 환경을 제공한다면 PaaS는 컨테이너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 환경과 컨테이너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미지만 만들어 컨테이너에 올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카스로는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aaS는 플랫폼 애즈어 서비스의 약자로 런타임 관점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사용자들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위한 런타임 환경인 라우트와 앱 프레임워크, 웹와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PaaS로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PaaS는 펑션 애즈어 서비스의 약자로 서비스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넣고 싶은 기능을 기능 단위로 제공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PI, 게이트웨이, 트리거, 액션 등까지 제공하며 대표적인 제품으로 아파치의 오픈위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는 소프트웨어 애즈어 서비스의 약자로 이미 개발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비즈니스 관점의 클라우드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CRM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일즈포스가 있습니다. IaaS 모델로 갈수록 사용자 개입 가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앱을 만들거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면 SaaS는 이미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리할 범위가 좁고 구현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그림은 기존의 IT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각 모델을 이동수단에 비유한 것입니다. 온프레미스 솔루션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려면 하드웨어인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고 직접 운전하며 부품 등 차의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와 경로 또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아스 모델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하며 목적지와 경로를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의 부품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파스 모델은 택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운전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받습니다. 목적지는 정할 수 있지만 경로 설정의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스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버스는 타기만 하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정착지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사스를 이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모델별 주요 서비스 제공 예시와 제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스 모델의 경우 데이터, 웹 서비스, 웹 오피스 등을 주요 서비스로 하며 대표적인 제품으로 구글 독스, 한컴 독스 등이 있습니다. 파스의 경우 개발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OS가 주요 서비스이며 구글 웹 엔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피보탈 서비스, K파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아스 모델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가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인프라의 위치와 운영 주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공공 클라우드 또는 개방형 클라우드라고도 불리며 서비스 제공업체가 구축한 서버, 스토리지 등 IT 인프라를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웹 브라우저를 통해 서비스 접속이 가능합니다. 웹 기반 메일, 사무용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 테스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사설 클라우드 또는 폐쇄 클라우드라고도 불립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안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한된 네트워크 상에서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만 정해진 서버나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중견,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병행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전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보다 중요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 남겨두고 보안 중요도가 낮거나 이벤트 서비스처럼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는 클라우드로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클라우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지 관리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데이터나 기능, 서버 같은 자원은 각 서비스에서 사용자별로 권한 관리가 되거나 격리되어 서비스 사용자 간에는 전혀 간섭이 없고 광대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실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주문형 리소스 사용이 가능하여 무제한에 가까운 확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면 기업이 자원의 제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상황에 맞게 클라우드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다른 사용자와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제한과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므로 온프레미스 환경 대비 확장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픈스택, 유칼립투스, 누타닉스, 클라우드 스택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이 통제하므로 인프라와 중요 데이터를 직접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필요시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추가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효율적이며 기업이 클라우드 전환 시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으므로 시간, 비용의 부담이 적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웃포스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스택,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의 안토스 등이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 즉 기업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구성하거나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구성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단일 타입의 클라우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한 금융기업이 온프레미스 환경에는 계열사 내 중요한 정보를 보관 및 처리하고 계열사 간 공유해야 하는 정보나 트래픽이 많은 고객 대상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구축할 경우 이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EC2 서비스로 컴퓨팅 인스턴스가 있고 전문 AI 또는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경우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의 장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운영하여 낮은 비용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컴퓨팅 요구사항과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거버넌스를 세세하게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고 규제, 보안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로컬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할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많은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어 단일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할 때보다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궁극적 목표이지만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면 하이브리드 방식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 클라우드 사용 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므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자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교하여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 조합을 통해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의 전략에 따라 최적의 클라우드 호스팅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고객의 니즈에 대응 가능합니다. 두 방식은 장단점이 각각 다르며 어느 한 방식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비즈니스 성격에 따른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이아스 모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모델별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이아스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아스란 CPU나 하드웨어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즉,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컴퓨트 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아스 모델의 특징은 물리적 리소스를 가상화해서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교재의 그림과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는 하나의 물리적인 기기 위에 OS를 설치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기업이나 개인은 각자 그 기기를 소유하거나
직접 대여해야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기반 환경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다수의 물리 서버를 가상화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전력 등 서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가상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인 객체로 추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하이퍼바이저와 컨테이너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형식은 하드웨어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단일 호스트 컴퓨터의 리소스를 가상으로 공유하여 하나의 호스트가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처럼 가상 머신을 컨트롤하는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개별 게스트 OS의 바이오, 가상 CPU, 가상 메모리 등이 구성되어 마치 물리 서버에서 실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VM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바이너리 및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컨테이너 기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하드웨어를 가상화하는 대신 커널을 공유함으로써 OS 부팅 없이 가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 운영 체제 호스트 OS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CPU, 메모리 및 데스크 공간에 대한 프로세스의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개별 컨테이너에는 애플리케이션과 해당 라이브러리와 종속 항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형식과 컨테이너 형식의 가상화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재의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퍼바이저 형식은 하드웨어 위의 호스트에서 여러 가상의 게스트 OS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인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갑니다. 이를 베어메탈 하이퍼바이저라고도 부르며 하드웨어에 직접 설치되어 여러 개의 VM으로 분할해 줍니다. 각각의 VM들은 실제 물리적인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게스트 OS를 갖고 있으며 그 OS 위에 각각의 실행 환경을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는 호스트 하드웨어에 윈도우나 리눅스 등의 호스트 OS를 설치한 후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는 호스트 운영 체제의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이렇게 제어된 각 공간을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없이 프로세스만을 격리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의 실행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하이퍼바이저 유형은 OS 환경 전체를 가상화하고 컨테이너 유형은 하나의 호스트 OS에서 다중의 OS 환경을 구성합니다. 표 하단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유형은 게스트 OS까지 가상화하기 때문에 이미지 용량이 크고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동 시간도 분 단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컨테이너는 게스트 OS가 필요 없는 가상화로 실행 환경에 필요한 자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해 초단위의 시간만 소요됩니다. 보안성 측면에서는 하이퍼바이저는 각각의 VM이 하드웨어 수준의 가상화이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된 것이므로 컨테이너 가상화 방식보다는 안전합니다. 컨테이너는 프로세스 수준의 격리이기 때문에 같은 OS를 사용하므로 호스트 OS가 해킹된다면 모든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제공 방식에 따른 주요 이아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이아스로는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이 있고 프라이빗 이아스는 오픈스택, 유칼립투스, 클라우드 스택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두 환경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아웃포스트, 구글의 엔토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스택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